정말 최악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바로 당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실 수 있는 빵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이 4가지 습관만 지켜주시면 정말 공복혈당, 식후혈당 모두 다 평온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루코핏 서비스의 대표의사 양혁용입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현대인들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데 그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잉여 칼로리가 우리 몸에 곳곳에 있는 피하 지방에 많이 쌓이다가 피하 지방이 다 가득 차고 나면 이 지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내장 지방 쪽에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뱃속은 무한대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뱃속에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바로 당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이제 탄수화물과 또 너무 정제된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 예를 들면 흰 빵, 흰 면, 흰 떡, 케이크 혹은 탕후루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 급격하게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당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췌장에서 큰일 났다, 비상상태다 하면서 인슐린을 엄청나게 분비를 해냅니다. 이 췌장이 혹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은 급격하게 다시 떨어지게 되면서 췌장이 계속 혹사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췌장이 나 일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널브러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당뇨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먹고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정제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게 현대인들의 당뇨 문제가 심각해진 핵심 원인이고요. 한 갓을 쓴 선비가 밥 한 3공기 정도 돼 보이는 고봉밥으로 쌓아두고 먹었고, 조선시대 때는 그게 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날씬하지 않냐, 정말 탄수화물이 원인이 맞나요? 저한테 한 환자분께 질문을 해주셔서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많은 탄수화물 양을 먹고 심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대인들은 그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이 당 조절을 우리 췌장이 다 열심히 일해서 조절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췌장이 일을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서 당을 바로바로 써주게 되면 췌장이 덜 혹사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고봉밥을 먹더라도 조선시대 때는 살이 덜 찌고 당뇨도 없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요즘에 정말 중년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30대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희 2만 명의 회원분들 중에서 30대인 비율이 20-30%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당뇨는 이제 고령층의 분들만 이제 걸리는 거라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다면, 진짜 이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구나 라는 걸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년에 접어들수록,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될수록 더욱더 이 문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 관리를 해주셔야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이런 해외 영화를 보면 꼭 이렇게 토스트에다가 굉장히 영롱한 색깔의 과일 주스를 딱 두고 아침 혹은 브런치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최악의 아침 식사이고요. 그 이유는 빵도 문제이지만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만 하루 혈당의 시작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는 우리가 공복 시간이 가장 긴 때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최소 12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일 때 저희는 아침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탄수화물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돼요. 사실 탄수화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건 좋은 반응이거든요. 탄수화물에 잘 반응을 못하는 게 당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의 민감도가 이렇게 높아진 아침에 굉장히 흡수가 빠른 이런 흰빵을 드시게 되면 몸 안에 급격하게 당이 또 흡수가 되겠죠.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하늘 끝까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췌장이 또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인슐린을 엄청 많이 분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췌장 혹사시켰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대표적으로는 식곤증, 밥 먹고 졸림 증상, 아니면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11시 정도, 11시 반 정도만 되면 점심 먹기 전에 엄청나게 배가 고프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 그게 바로 아침에 이렇게 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아침을 전 안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먹고 어머니께서 밥 먹어라 하고 챙겨주시는데 빨리 학교 가야 된다 하고 학교를
갈 때 오히려 점심 먹기 전에 배가 안 고프고 어머니께서 이제 샌드위치를 싸주셔서 이 샌드위치를 먹고 간 날에는 오히려 점심 먹기 30분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게 아침에 빵과 같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음식을 먹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들께도 아침에 이렇게 밀가루 흰 빵보다는 좀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빵을 드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잼입니다. 빵에 잼 발라먹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미 혈당 폭탄인 흰 밀가루 빵에 그냥 설탕 뿌려서 먹는 겁니다. 우리 최장아 혹사해라 힘들어라 라고 시키는 거라서 절대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제 빵, 떡, 면 이제 많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생기고 당뇨 관리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실 수 있는 빵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빵의 경우에는 통밀빵, 호밀빵 대체해 주시는 걸 일단 첫 번째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디저트류의 빵들도 있잖아요. 뭐 휘낭시에나 뭐 스콘이나 이런 디저트류의 빵도 드시고 싶을 텐데요. 이런 디저트류의 빵을 드시고 싶을 때는 인터넷에 저당 베이커리를 검색해서 드셔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직접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구매를 인터넷에서 하실 수 있는데 차전자피 가루로 만든 그런 식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는 굉장히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도 굉장히 많이 들고 빵과 같은 좀 바삭하지만 빵과 같은 식감으로 샌드위치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전자피 빵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서 빵과 함께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잼도 저당잼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똑같이 딸기잼인데 저당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빵에 발사믹 식초를 찍거나 이제 뿌려서 드시는 방식도 풍미를 더해주면서 또 식초다 보니까 식초가 가지는 고유한 그 혈당 조절 효과까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면 많이 먹잖아요. 라면을 굳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겉면을 선택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겉면은 그 기름이 많이 줄어든 그런 튀기지 않은 면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도 적어서 권장을 드립니다. 면 중에서 최악은 밀가루면인데요. 짜장면, 우동에 들어가는 이 흰 밀가루면은 저희 진짜 수천 명의 회원분들이 먹은 데이터를 봤는데 혈당이 200, 250까지 올라가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밀가루 면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좀 혈당 조절을 도울 수 없을까 정말 많은 이제 시도들을 저희 환자분들과도 했고 제 몸에도 생체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 밀가루 면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건 밀가루 면을 대체해서 드시도록 요즘에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메밀면, 미역면, 곤약면이 있습니다. 이제 메밀면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위 그람당 탄수화물의 양이 적어서 똑같은 부피를 드시더라도 혈당이 적게 오르고요. 곤약면은 사실상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이것도 배부르게 드셔도 혈당도 거의 안 오르고 칼로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역면은 이제 해조류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좀 다양한 색다른 식감으로 면을 드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라면을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먹으라고 하면 몰래 가셔서 끓여서 드실 거예요. 라면을 드시되 꼭 이것만 지켜주세요. 라면을 조리하실 때 계란을 꼭 넣어주시고요. 채소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요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해산물까지 조금 넣어서 하나의 요리로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계란 풀고 채소 썰고 잘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라면을 드시기 전에 삶은 계란을 2개 정도 드시고 라면을 드시면 이 미리 먹은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이 라면의 탄수화물의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정말 떡 좋아하시잖아요.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 밥 대용으로 먹기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떡이 정말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립니다. 정말 많이 올리고요. 그냥 혈당 폭탄이에요. 가래떡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래떡은 이 한 줄기에 밥이 한 공기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만들 때 이 밥을 굉장히 압축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부피에 2배가 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그 탄수화물은 백미이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가래떡 한 줄 드시면 혈당이 뭐
200, 250까지 올라가는 환자분들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떡을 드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떡을 드시고 싶은 분들께 제가 좀 추천드리는 집에서 편하게 당뇨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트밀 찹쌀떡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오트밀이나 오트밀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풀어서 반죽을 해주세요. 두 번째, 치아씨드를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돌리면 됩니다. 그 뒤에 꺼내셔서 반죽을 해주시면 완성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순서는 이렇게 되고, 분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트밀 가루는 약 100g 정도에, 두유나 우유는 200ml, 그리고 치아씨드는 한 큰술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뇨인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오트밀 찹쌀떡이 완성되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인 분들 정말 간식 끊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간식 먹기만 하면 혈당이 오르고 뭘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당뇨인들도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울토마토, 아몬드,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올려서 먹기, 채소 스틱을 땅콩버터에 찍어 먹기, 그리고 삶은 계란까지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당뇨인 분들도 드실 수 있는 간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간식들은 정말 챙기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몇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딱 이 4가지 습관만 지켜주시면 정말 공복혈당, 식후혈당 모두 다 평온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야식 먹지 않기입니다. 오후 9시 좀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아직 다 사용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잠에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공복혈당이 스물스물 올라가서 120, 130 이렇게 올라가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밤늦은 시간이 아닌 오후 7시 전에 끝내주시는 게 다음날 공복혈당을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금지입니다. 탄수화물을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 드시거나 아니면 탄수화물만 드시면 굉장히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바로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구성하실 때는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탄수화물 양을 적당량으로 조절하시고, 탄수화물에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해주시는 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다음은 간헐적 단식인데요. 몸 안에서 계속 몸의 세포들이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달라고 할 때마다 음식을 넣어주게 되면, 음식을 넣지 않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좀 에너지를 넣어줄 때, 그리고 넣어주지 않을 때를 좀 구분해 주셔야 하고요. 그게 바로 간헐적으로 밥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6시간 동안은 식사를 안 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해주시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은 우리 몸이 저장되어 있는 지방도 꺼내 쓰고 당을 넣어주지 않아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후 운동인데요. 밥 먹고 나면 왠지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고 그냥 눕고 싶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최악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식후에 과격한 운동 절대 아니고요. 정말 간단하게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걸어주시거나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30번만 해주셔도 식후에 혈당 잡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바로 앉거나 눕기보다는 좀 일어나서 걸으시거나, 아니면 뭐 집안일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한다면 서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몸 안에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당을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습관과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주셔서 혈당 잘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나 그냥 당뇨 관리 안 하겠다 이런 거와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당뇨의 최악인 음식이에요. 제가 이제 영양성분표 볼 때 꿀팁을 드릴게요. 당류는 넣으면은 곤란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먹는 간식인데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완전 식품이에요. 달달하지만 혈당 걱정은 없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마트 가셔서 꼭 하나씩 집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새끼 식단 관리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간식을 아무거나 드셔가지고 혈당 관리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당뇨 간식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당뇨 환자분들이 간식 드실 때는 이 GI 지수, 혈당 지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혈당 지수라는 것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당이 빨리 오르냐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은 GI 지수가 55 미만인 것들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류도 거의 없는 음식이 좋겠죠. 무가당이 좋고 있더라도 자연당인 간식을 드시고요. 또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지방을 포함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혈당 상승도 천천히 일어나고 포만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췌장을 괴롭히시는 걸 멈추셔야 돼요. 너무너무 자주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면서 췌장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적은 양씩 먹는 것보다는 새끼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간식은 줄이거나 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가공 간식 드실 때는 영양 성분표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영양 성분표 볼 때 꿀팁을 드릴게요. 당류는 5g이 넘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15g, 20g을 넘으면 안 되고요. 식이섬유는 3g 이상, 단백질은 5g 이상인 식품이 좋아요. 또 나트륨 같은 경우도 무염이나 저염인 게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간식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당뇨 간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릭 요거트의 견과류 한 줌입니다. 그릭 요거트 좋은 단백질, 견과류 좋은 지방이죠.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끔 도와주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아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일 맛이라든지 그래놀라가 섞인 이런 것들은 이제 당 폭발인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삶은 달걀 한두 개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먹는 간식인데요. 우리 달걀은 비타민C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완전 식품이에요. 영양소도 너무너무 많지만 혈당도 거의 올리지 않고요. 좋은 단백질로서 포만감이 굉장히 커요. 되도록이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나 너무 밋밋하다 라고 하시면 바다 소금이나 소금 같은 거 쳐 드셔도 돼요. 뭐 삶은 달걀로 드셔도 되고 계란 후라이로 드셔도 되고 반숙으로 드셔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은 고구마입니다. 사실 저는 생고구마를 껍질째 드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생고구마는 GI 지수가 거의 40에서 50으로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너무 맛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약간 GI 지수는 높지만 한 5, 60 정도? 그래도 안전한 삶은 고구마를 추천드려요. 이 삶은 고구마는 식이섬유는 많고요. 천연 당분입니다. 자연 그대로 달달하지만 혈당은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에요. 작게 한 토막 100g 이하 정도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구운 고구마는 절대 안 돼요. 이제 고구마를 굽는 순간 이제 GI 지수가 80 이상으로 너무너무 달아집니다. 또 고구마 말랭이 절대 안 됩니다. 고구마 말랭이는 당 폭발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네 번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드시라고 했다고 밀크 초콜릿, 가나 초콜릿 이런 거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 85% 이상인 다크 초콜릿, 약간 씁쓸한 맛이 나는 초콜릿을 드세요. 이 다크 초콜릿은 GI 지수가 20에서 25로 굉장히 낮고요. 항산화 성분인 카카오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맛은 쓰긴 하지만 행복해져요. 이 다크 초콜릿 속에 있는 페닐에틸아민이 도파민을 촉진시키고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도파민, 세로토닌 모두 행복해지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하루에 한두 조각 천천히 입에 녹여내면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성분표에 설탕, 시럽,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패스하시고요. 당류도 5g 이하인 걸 골라주세요. 저는 이제 85%를 간식으로 먹고 있는데 이게 좀 괜찮아지시면 90%, 100% 이렇게 늘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울토마토나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에다가 후무스를 찍어 드시는 거예요. 혹시 후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후무스는 중동 지역에서 먹는 딥 소스인데요. 삶은 병아리콩이랑 올리브유, 레몬즙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갈아 만든 소스거든요. GI 지수는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요. 달달하지만 혈당 걱정은 없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드실 때 후무스는 한두 스푼만 드시고요. 기름이 너무 많은 건 좀 피해주세요. 이왕 간식 드시는 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삶은 고구마, 다크 초콜릿, 그리고 채소 스틱의 후무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마트 가셔서 꼭 하나씩 집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당뇨 환자분한테 너무 위험한 음식인데 좋은 줄 알고 먹고 계시는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바로 과일 말랭이 건과일입니다. 건포도라든지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말린 무화과 이런 것들은요. 수분은 쫙 빠지고 당만 농축돼서 남은 당 농축 덩어리예요.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일반 생과일보다 당류가 3, 4배는 더 많아요. 또
또 요즘에는 이 과일 말랭이에다 막 설탕 쳐가지고 더 달게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나 그냥 당뇨 관리 안 하겠다 이런 거와 같은 말이에요. 가급적 피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곡물 견과 그래놀라바, 에너지바라고도 하는 거예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시럽, 설탕, 포도당, 올리고당 줄줄이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당류가 막 10g 이상인 것도 있어요. 혈당 폭발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우리 환자분들 중에 보리과자, 뻥튀기 이런 것들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품은 곡물을 고온 고압에서 확 팽창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좋은 영양소,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만 농축된 거예요. 또 막 가벼워서 막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음식은 당뇨 환자분이라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 과일 주스와 과일 스무디입니다. 100% 과일이어도 안 돼요. 포도 주스, 사과 주스, 뭐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딸바 스무디 이런 거요. 100% 과일이라고 해도 식이섬유 없이 당만 농축되어 있는 거고요. 뭐 사과 주스 같은 경우는 한 컵에 사과 3개, 포도 주스는 포도 30알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또 씹지 않고 바로 마시다 보니까 소화가 빠르고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마시는 과일 주스 브랜드도 설탕 막 치는 옵션들이 있고 시중에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과일 주스도 설탕 들어간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당뇨의 최악인 음식이에요. 그리고 무가당이어도 위험합니다. 자연당분이 많아서 당뇨에 위험해요. 자,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달콤함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드는 간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의사가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했던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저희 할머니가 유방암이 걸리셔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이제 림프 부종으로 팔다리가 부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진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무력감을 느꼈고 그때 생각했던 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의료인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와중에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제가 평소에 철학하고 사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철학에 기반을 둔 경험적 과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항상 침, 체질 공부하시는 거를 보고 자라서 그렇게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병을 고쳐야겠다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삶을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야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거든요. 환자분 중에 잠이 안 온다, 수면장애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물론 호르몬 문제, 기혈순환, 장부의 균형이 깨진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환자분이 요새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삶을 들여다보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의료봉사 다닐 때 저희 선배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환자분이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네가 의료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병은 누구에게도 오지만 병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이 병을 함께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병을 함께 견뎌내주고 싶고 제 유튜브 채널 딸같은 한의사 진강도 시청자분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 제가 딸처럼 항상 곁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당뇨에 좋은 건 뭐예요? 당뇨 영양제는 뭐예요? 세포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뇨 영양제를 좀 먹는다고 해서 설탕을 좀 덜 드신다고 해서 나는 몇 가지만 좀 노력을 해서 당뇨가 고쳐지지 않을까? 아니면 당뇨 특효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나쁜 습관은 그대로 두고 치유가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물에 푹 잠길 정도로 푹 끓이시고요. 한 3-40분 끓이면 그 물이 우러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편한 방법인데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당뇨가 굉장히 호전되는 걸 많이 봤고요. 현재 당뇨인이시라면 그냥 평생 만들어 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뇨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계속 이제 그거를 더 원한다라는 거죠. 혈당을 충분히 우리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음식, 탄수화물을 자꾸 탐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짠맛입니다. 당 중독의 해독제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인 상황에서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코올 해독제가 더 먼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 중독인 상황에서는 당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게 짠맛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어쩌면 짠맛일 수도 있어요. 뭔가 먹고 싶다라는 신호를 뇌에서 받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계속 탄수화물을 찾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요때 아주 건강한 소금, 죽염 같은 거 짠맛을 자꾸 드시다 보면 단맛을 찾던 입맛도 좀 바뀌고 어떤 갈망이나 그 욕구 이런 거에서 좀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고요. 이런 식단 코칭을 할 때 짠맛을 들어봤을 때 과거보다 이런 탐닉, 톡식 헝거라고 하죠. 이런 잘못된 음식을 계속 탐닉하는 증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음식 이제 양념을 할 때 아이고 설탕이나 단맛 없이 무슨 어떻게 음식을 해야 하고 어머니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간은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되죠. 짠맛은 넣어주고 각종 허브들 로즈마리라든지 파슬리라든지 딜이라든지 이런 허브들을 좀 이용을 해 보시면 굉장히 채워지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맛이 없어도 충분히 음식을 즐기실 수가 있고 또 이러한 허브들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항산화적인 역할도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일들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귀라는 거예요. 뭔가 입이 궁금하고 땡길 때 짭짤하잖아요. 미역이. 또 그리고 먹으면 또 이 안에 다당체들이 많아서 혈당을 또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배변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당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궁금한 입맛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미역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물 마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죽염수를 제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을 해독부터 해야 되잖아요. 소금물로 자꾸 해독을 하시면 이것만 열심히 해도 혈당 수치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혈당이라는 건 기본 혈액 안에 당의 개수잖아요.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내 몸에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마 수치 자체로도 굉장히 개선되는 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우리 몸속에 이 혈당이 다니면서 막 끈적끈적 달라붙고 우리 몸을 망치고 하는 부분도 이 염분이 있는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을 다 중화시켜주고 해독시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근육량을 좀 확인하시면서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또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 건강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푸드닥터 레시피 중에 복합 세포 주스라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당뇨 하면 당뇨인들이 당뇨에 좋은 건 뭐예요? 당뇨 영양제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당뇨라는 상황, 고혈당이라는 상황은 우리의 세포의 기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복합 세포 주스는 인슐린이 세포에게 하는 어떤 그 활동을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세포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 거죠. 세포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조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뇨 영양제를 좀 먹는다고 해서 설탕을 좀 덜 드신다고 해서 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당뇨 치료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시래기, 우엉, 표고, 새송이, 파래, 무, 당근 요 재료들을 가지고 물에 푹 잠길 정도로 푹 끓이시고요. 한 30-40분 끓이면 그 물이 우러나옵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 아니면 2잔 정도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서 여기에 간장과 식초 요것만 타서 드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고 편한 방법인데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당뇨가 굉장히 호전되는 걸 많이 봤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에도 굉장히 기본 처방으로 저희 푸드닥터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뇌질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만들어서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혈액이 한번 바뀌는 거는 한 120일 주기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 항상 100일 또는 120일 정도 꼭 실천해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당뇨인이시라면 그냥 평생 만들어 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연령별, 세대별 성별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20대 젊은 층들의 이제 당뇨의 원인은 그야말로 음식에 주로 많이 원인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 외식 많이 하시면서 설탕, 밀가루, 과당, 또 탄산음료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간을 망가뜨리면서 당뇨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제 40대 직장인들, 남성분들
예,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저녁에 드시는 회식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술과 함께 곁들이는 늦은 저녁 식사. 여기에 좀 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직장 내 스트레스, 뭐 일하시면서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이제 폐경이라는 어떤 여성 호르몬 부족 요것도 있지만 그 나이 즈음에 가서 굳이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데도 당뇨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육량 부족. 60, 70대 이제 노년층에서의 당뇨의 원인은 누적된 탄수화물의 식습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국인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채식이니까 뭐 건강하고 쌀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오랜 시간, 장시간 누적되면서 이렇게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누적된 효과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서 영양 불균형. 예, 이것이 바로 당뇨의 원인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탕보다 더 치명적인 거, 저는 술과 과당, 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이 망가지면 결국 당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염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당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인슐린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혈당이 조절도 안 될 뿐더러 당뇨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염도가 떨어지니까 계속 소금을 원하게 되니까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염식 자체가 저는 당뇨나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뇨가 치료가 안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당뇨인들이 혈당 스파이크 정도는 요즘 이 단어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제당, 뭐 단순당 이런 것들 음식 자체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빨리 먹으면 어떤 음식이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음식이 좀 질이 안 좋은 음식, 예를 들어서 정제당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느리게 드시면 혈당은 서서히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먹는 방법도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 대해서는 좀 찬반론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당뇨라도 과일을 먹어라. 왜냐하면 과일에는 식이섬유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뇨는 먹어서 일어난 질병이잖아요. 그럼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당분간만이라도 좀 배제를 하는 노력은 좀 필요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좀 어느 정도는 개선될 때까지 일정 기간은 좀 안 드셨으면 좋겠고, 과일을 드실 때는 고당도, 당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은 조금 피해 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껍질째 드시면 그 난소화성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상황에서는 하루에 뭐 적당량 정도는 드셔도 좋다. 당뇨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가장 필수적인 물질인 당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거든요. 뭔가 이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만큼의 이런 나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세포 환경을 망치는 일, 꾸준히 매일 술을 드셨다든지, 낮밤이 바뀌는 생활을 꾸준히 했다든지, 뭐 담배를 오래 피우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나는 몇 가지만 좀 노력을 해서 당뇨가 고쳐지지 않을까, 아니면 당뇨 특효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나쁜 습관은 그대로 두고 치유가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뇨를 스트레스가 원인이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계속 내 몸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드는 일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되돌아보시고 나를 진정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가꾸신다면 당뇨 탈출은 훨씬 쉽고 빠른 일이 되실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바로 당뇨의 지름길이자 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식단의 문제는 대부분 비슷해요. 가공식품 배제하시고 사 먹는 음식 최대한 배제하고, 왜냐면 거기에는 설탕, 밀가루, 먹어서는 안 되는 과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 여기서 출발하는 질환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만 저희가 배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건강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고, 또 푸드닥터의 좋은 레시피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뭐 질환에 상관없이 어떤 부분의 건강도 굉장히 향상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는 목표는 단지 질환 해결이 아니라 건강한 체성분을 만들어 드립니다. 저속노화라든지 나이가 들어서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9988234 혹시 아시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만 앓다가 죽자 뭐 이런 표현인데 단순히 질환 해결, 질환 탈출을 넘어서 저속노화까지 또 9988, 234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습관을 길들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